8페이지 갑니다. 거기 있는 것은 임대주택 정책, 요거 할 거예요. 요 내용. 자, 임대주택 정책은 말 그대로 뭐 있습니까? 없는 분에게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목적이죠. 그래서 알 것은 뭐냐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자, 일단 지금은요, 이 제목이 크게 3개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없는 분한 집을 줄 수 있는 방식,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임대료 규제. 그죠? 임대료 규제. 두 번째, 정부 공공 임대주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뭐 있는가 하면, 집을 살 수 있게 보조금 주어서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답니다. 그래서, 원래 맨 먼저 할 건 제목을 보시는데, 첫 번째, 임대료 규제 정책. 국가가 얼마 이상 뭐 있습니까? 임려받지 마라 했을 때 올 수 있는 현실이고, 두 번째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세 번째 보니까요, 주택, 즉 임대료 보조 정책. 요 제목을 먼저 하셔야 돼요. 보조금 정책. 자, 일단 이런 3개를 먼저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한 가지 더 방식이 있어. 한 가지 방식 뭐 있습니까? 공짜로 주는 거야, 공짜로. 근데 이건 결국 어떤 사회적 문제 있으면 보통 쓰지 않고 여기 있는 3가지 방식을 반드시 비교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자, 일단 아마 이제 우리 수험생이 전에 우리 앞에 수업해봤지만 제일 싫어하는 게 그래프지, 그죠? 근데 그래프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 다음부터 그래프 안 나오니까. 근데 그래프 하셔야 돼. 이거 안 하면 계속 끝까지 발목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는 항상 뭐 있으면 미리미리 내가 좀 안다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공부하실 때 모르면요. 옆에서 하면 자꾸 물어보시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게 있습니다. 특정한 분야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또 특정 분야 내가 잘 모르는 분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모르는 거 있어요. 혼자 열심히 알려고 생각하면 그건 몰라. 어차피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살짝 옆에 좀 건드려주면요 확률이 뛰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정석대로 강의하지만 또 옆에 분은 다르게 이해해서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 때에 따라 먹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이제 같은 여기 있는 분은 한 배를 같이 탔으니까 같이 계속 움직이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곳에서 강의해보지만 제일 제가 강의하면서 좀 뭐랄까, 사람들이, 정이 있고 하는 지역이 이 강원도 같아.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어딥니까? 서울 외곽은요, 서울 외곽하면 대부분 이제 신도시인데, 뭐 평촌, 분당, 일산 가면, 사람들 되게 친해. 말도 잘해. 또 대답 잘해. 근데 걔들은 철저하게 뭔가 하면 합리적이야. 합리 좀 이상한데, 무조건 뭐 있습니까? 자기 이 돈을 지불하고 수업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알고 싶은 다 빼먹는다고.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그러니까 수업하는 분들 기분 좋아. 뭐 왜 기분이 설명할 때 대답을 꼬박꼬박 하거든. 틀려도 좋고 맞아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건 이런 게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대답에 틀렸어. 쪽팔리잖아. 그지? 근데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습니다. 근데 틀린 걸 확실히 알고 간다고 이제. 어차피 우리는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실제 시험 나가서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려도 답하라는 거야. 관계없으니까. 한번 틀린 걸 했을 때 속으로 어떤 틀린 거하고 답을 말로 했을 틀린 거에서 느낌이 다르거든. 잘못 말했어. 다음에 그 무조건 기억하게 돼 있습니다. 옳은 답을 갖다가. 그거 다른 방법이거든. 그리고 충청도라는지 조금 좀 다르게 표현하고 제일 표현이 없는 지역이 어디냐? 경상도야. 나도 경상도 출신이지만. 표현도 거의 없어. 그게 제일 성질 난다고. 근데 여기는 또 이 원주는 나름대로 보니까 작년에 제가 처음 해봤지만, 나름 어떤 민정이 상당히 많더라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지역 특성에 따라서. 자, 일단, 그래서 같이 계속 있죠. 같이 계속 어울려서 같이 모르는 거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야만 어떤 경쟁이 되면 훨씬 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혼자서 공부하면 가장 큰 단점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판단 못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같이 계속 움직이면 이게 어떤 방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쟁이 붙으면 그만큼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어쨌든 12월까지 열심히 노시고, 진짜. 열심히 노시고, 1월부터는 진짜 빡세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뭐 있습니까? 와서 1년 동안 와서 공부했으면 그만큼 뭐 성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제일 중요한 뭐예요? 우리 합격, 자격증 따냐면 어떤 이 차이입니까? 못 따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 이거는. 오직 목적이 뭐예요? 따야 된다는 거. 그런 이제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신 옆에 분은 자꾸 이렇게 어울려 놓으시라고.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 공부할 때 학원 오는 목적이 딱 두 개예요.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이겁니다. 혼자서 공부했을 때 가장 큰 맹점은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이 시험 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책을 계속 전체를 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한 사람들이 공부할 때 학원 오든지 두 번째 인터넷 듣는다고. 근데 공통점은 학원이든 인터넷에서는 가장 큰 장점은 시험 나올 것만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공부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과 학원과의 차이가 있어요. 가끔 이제 우리 인터넷 가면 에듀윌 같은 거 많이 생각하는데 에듀윌은 철저하게 뭔가 인터넷입니다. 엄청 싸. 진짜 수업료도 싼데 사실 이 앞에 보긴 싸지만 뒤에는 비쌉니다. 그게 이제 걔들의 어떤 작전인데 앞에는 굉장히 싸게 해줘. 그 뒤에 가면 이거 하면 나중에 가면 똑같아, 비용이. 근데 학원하고 인터넷 차이 이거예요. 인터넷은 내가 합격했잖아요. 하면 자기 친구 있습니까? 자기 동료가 있냐고. 없잖아. 이 중개는 가장 중요한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있지만 내가 어떤 사고댕이 터지고 잘 모르는 분야에 있어. 근데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옆에 이야기해 줍니까? 안 해준다고. 나중에 이제 우리 실제 실무에 가면 그렇지만 중개 사무소에 있으면 실제 뭐 있습니까? 중개사 갖고 있는 이 소장하고 또 밑에 있는 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절대 뭐 내가 이 실장이 있는데 자격증 갖고 있어. 그럼 거기 있는 우리 소장이 거기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주겠습니까? 안 줘. 왜? 어차피 나중에 경쟁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안 준다고. 근데 웃기는 건 우리가 같은 역 같이 공부하잖아요. 하면 뭐 있습니까? 다 퍼줘. 서로가. 이 동질감이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 학원의 목적이 가장 큰 게 물론 앞에 인터넷 같은 공통점에서 짧은 시간 내에 공부할 내용만 설명해 그런 장점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가장 제일 큰 거예요. 인맥 관리. 이 인맥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뭐 한 50만 원, 30만 원 할인 혜택 본 것보다도 오히려 인맥이 있죠. 그게 훨씬 10배, 20배 더 크다고. 오히려 인맥 자체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치 있다고 이게. 내가 몰랐을 때, 또 어떤 사고 터졌을 때, 또 어떤 방향 설정할 때, 자기 어떤 동기는 이렇게 뭐 있으면 동기가 있으면 다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빨리빨리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그게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제 학원의 목적이 사실 그거라고. 근데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어쨌든 분명히 1년 지나보세요. 다 이게 서로 이렇게 연락이 다 된다고 서로가.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한다고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합격이 돼야 돼. 자, 일단 봐보겠습니다. 이제 임대료 규제란 게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란 게 이해 안 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그래프를 옆에서 물어보셔야 돼. 내가 이해 안 되면 무조건 물어서 내가 실제 가져가셔야 돼, 이건.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고 안 하시는 문제 아니라고, 이건. 자, 일단 현재 이게 항상 세로축은 뭐죠? 가격선이지. 가로축은 뭐지? 양이지, 그지? 자, 일단 보니까 이게 뭐요? 무슨 곡선? 수요 곡선. 항상 수요는 우하향 곡선이지. 여기에 무슨 곡선? 공급이지. 우상향 곡선이에요. 자, 우리 현재 임대주택 시장도 보니까 수요자, 즉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에서 협상을 통해서 월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건 뭐 있습니까? 월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월세가 보니까 100만 원 정도 되어지는데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우린 시장 임대료. 그죠?
이럴 때 균형량이 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국가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월세가 너무 비싼 거야. 목적이 뭔데? 없는 분한테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목적이기도. 그죠? 너무나 비싸니까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야, 절대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들은 월세 100만 원 받지 마. 무조건 뭐 있으면 80 이상 받으면 안 돼. 이거 이상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있습니까? 규제가 되어짐에 따라서 규제 임대료인데 함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문제에서. 자, 첫 번째. 월세가 떨어진 것만큼 수요자는 그만큼 뭐 있습니까? 살 수 있는 능력은 많아지겠지. 그죠? 그 결국은 수요는 뭐 있습니까? 과거보다 뭐하지? 늘어나잖아. 근데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들은 원래 100만 원 정도 받아야지 난 정상 임금 발생되는데 현재 국가에서 뭐 있으면 80 이상 받지 말아 했으니까 분명히 이 공급자 그만큼 손해본 거 아니에요? 그 손해본 것만큼 공급량을 뭐 하겠습니까? 이 공급이 줄이겠다, 그죠? 이렇게 줄인다는 거 분명히. 자, 그러면 이런 거 아닙니까? 현재 보니까 예, 수요는 이만큼 사고 싶어 하는데 공급이 이만큼 준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보니까 누가 더 많습니까? 수요가 더 많은 거지. 그죠? 수요가 더 많은 만큼 결국은 이를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초과 수요가 발생되어진다라고 쓴다고. 그런데 자 다시 할게요. 잘 보세요. 이제 이때 보니까 우리 마치 이제 이거 똑같습니다. 명절날 보니까 서울역에 기차표를 사고 싶어 해. 근데 기차표는 한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뭐 있으면 저기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잖아. 많으면 뭐 있어? 반드시 뒤에 뭐가 생깁니까? 암시장 발생하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 들어올 수 있는 수요자 많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암시장이 분명히 발생. 암시장이. 이 말이 뭐예요? 자, 논리상 설명해 볼게. 잘 보세요. 원래 보세요. 현재 보니까 요만큼 80 정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수요가 워낙 뭐 있습니까? 많다 보니까 실제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들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좋다. 명목상 계약서 쓴다. 얼마에? 80에 쓴다는 거야. 그렇지만 너 아니더라도 올름 줄 쭉 서 있다.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뭐 있습니까? 현재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너 이만큼 월세 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그죠? 여기 암시장 아니야. 아니 우리 기차표 살 때 뭐 원래 뭐 있습니까? 5만 원짜리인데 보니까 이 명절을 보니까 뭐 10만 원 하죠. 결국 말하면 워낙 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명목상 월세는 80 쓰지만 실제 이 월세는 120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걸 말하냐? 가격이 두 개 있네. 여기에 뭐라고? 이중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논리가. 됐죠? 이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항상 이런 거 공부할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이렇게 하시라고. 수요 따로 공급 따로 분리해서 공부하시라고. 그러면 나중 가면 이 뒤에 쭉 가면요. 이 세 개를 동시에 비교 시험 나오는 경우 있거든. 나왔을 때 막 섞으면 이 머리 아프니까 수요 따로 딱 공부하고 공급 따로 딱 공부하면 이걸 전부 정리할 수 있어. 내용 나중 가면. 자, 일단 다시 우리 공급자 입장에서 봐보자고 이제. 네? 첫 번째. 요 말로 씁니다. 자, 말로 쓰는데 첫 번째 현재 공급자는 그만큼 이윤 자체가 뭐합니까? 떨어지잖아요, 분명히. 그죠? 떨어진 것만큼 얘는 공급을 뭐하지? 줄이겠지. 그죠? 공급 수요자 분명히. 아니면 두 번째 방식이 뭐 있냐? 얘는 보니까 현재 계속 이런 임대주택을 지어주겠대, 공급자가. 그러면 국가에서 절대 80 이상 받지 마라 했잖아. 그러면 요 집을 지을 때 요 정도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 지을 때 자재를 싼 거 사겠지. 그죠? 그럼 결국은 첫 번째 공급을 줄이든지 아니면 계속 이런 집을 짓고 싶으면 이 단가에 맞춰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런 자재 등을 상당히 나쁜 걸 할 것 같아. 이 말은 질적 뭐 있습니까? 수준이 떨어지겠지. 그죠?
세 번째. 자,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자, 원래는 잘 보세요. 얘가 100만 원 받아야만 정상이윤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80 이상 받지 말아 했으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월세에 대한 손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손해가 있으면 뭐 있으면 얘는 분명히 다른 용도로 바꿀 것 같아. 월세 주지 않고 뭘 쓰겠습니까? 전세 등으로 바꿀 것 같아, 나 같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기존 임대주택이 수익이 높은 다른 용도로 뭐 하겠습니까? 전환할 것 같아, 나 같으면. 그죠? 자, 이제 반대 거꾸로 수요자 입장입니다. 수요자 입장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수요자 입장 보니까요. 맨 먼저 이거 묻습니다. 수요는 뭐하지? 수요 증가되지. 월세 대금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 마지막에 장기에 가면요. 보세요. 원칙은 월세 좀 80 낼 걸 얼마 내고 있습니까? 120 내잖아. 즉 무슨 말 이 말 아닙니까? 자, 원래 기존 임차인이 월세 얼마 냅니까? 원래는 100만 내고 있지. 근데 이게 실제 보니까 이렇게 신규 임대주택 이동하면은 100 내들은 이제 얼마 냅니까? 실제는 120 분명히 내고 있잖아. 그럼 120만 원 낸다는 소리는 결국은 얘는 지금 살고 있는 임대주택을 버리고 신규로 넘어갑니까? 그냥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대로 있겠다, 오지?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뭔가 하면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대주택으로 이동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단 말이 중요하지. 그죠? 왜 그렇냐? 여기에 대한 이유는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유는 추가적 엄성적 비용이 수반되는 거예요. 추가적 엄성적 비용. 추가적 엄성적 비용. 수반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추가적 엄성적 비용이 뭔데요? 이런 집을 찾기 위해서 교통비 또 뭐 있습니까? 시간 등에 대한 비용이 저기 수반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이런 비용 수반되지. 보이지 않는 암시장 비용 오죠? 이런 비용 때문에 결국은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라고요. 자, 또한 같이 그 외 특징 보니까 자, 특징에서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반드시 초과 수요 발생합니까? 초과 공급 발생합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되어진 만큼 암시장이 존재하죠. 같은 말이 뭐예요? 가격이 몇 개 있어? 이중 가격이 있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가격 이외 이면 속에 보이는 또 다른 이면 계약서에 있어 이런 이중 가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한 같이 그러면 결론상 뭐가 있냐? 아니 현재 보니까 이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임대료 규제 정책은 큰 효과가 있습니까? 실익이 있냐고? 실익이 있습니까? 없잖아 분명히. 그죠? 아니 월세 기껏 낮춰놨지만 주택에 대한 질도 확 떨어지지. 실제 내는 월세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그죠? 큰 효과가 없더라 이겁니다. 이런 이제 특징을 나중에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단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잠시 다시 해볼게. 우리 시장 월세는 현재 100인데 정부가 80 이상 받지 마라 말 뜻은 이건 다른 말로 최고 가격제입니까? 최저 가격제입니까? 응? 잘 생각해봐. 얼마 이상 받지 마라 했잖아. 최고 얼마야? 80이지. 80이야 받는 거 다 허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원래 최고 가격제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하여간 지금은 그냥 흘러가는데 지금 기본 관념은 이거만 하시면 돼.
임대료 규제 정책은 집이 없는 분에게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목적인데, 그죠? 오히려 임대료 규제 보니까 큰 실익이 없는 그런 단점도 분명히 있더라 이겁니다. 자, 지금은 그 정도에서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요. 지금 될 수 있으면 제가 단기, 장기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냥 묶어서 쭉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던 걸, 문제 18, 19, 20, 21번까지 할 거예요. 18번부터 21번까지,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자, 일단 18번 가보겠습니다. 예,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임대 부동산의 질적 수준이 뭡니까? 떨어지겠다, 그죠? 참고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잠시 보세요. 이 속에 좋은 말이 있어? 요거 빼고 우리가 좋다 나쁘다 봤을 때 다 나쁜 거 아니야. 설명이지? 그래서 항상 나중에 풀 때 문제 안 풀리면요. 좋다 나쁘다 문제 풀 수 있다고. 얘는 무조건 나쁜 쪽 설명해야 돼. 거꾸로 얘는 무조건 좋은 쪽 설명한다고. 얘는 항상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려보시고 19번 갑니다. 규제 정책은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모발성의 수요죠, 수요. 공급이 아니라 그죠? 자, 그 다음에 20번요. 임대료 규제 정책은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임대주택 들어와? 전환되는 거지. 그죠? 절대 그 반대로 설명하면 돼. 다른 용도가 임대주택 시장이 들어온다 했으면 안 된다고. 그죠? 분명히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넘어간다. 왜? 현재 임대주택이 워낙 월세가 싸니까 결국은 전세돈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이게. 자, 그 다음에 21번요. 임대료 규제 정책은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장기 주택 증가 현상이 야기됩니까? 주택 부족입니까? 이거 보세요. 공급 감소한 아니에요? 그지? 그런 결과 장기에선 이 공급 부족이 뭐 있습니까? 완화됩니까? 심각합니까? 더 심각해지는 거지. 그죠? 이런 게 과거에 전부 다 시험 나왔던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 자, 두 번째 이제 여기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할 거예요. 공공임대주택 정책. 자,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이러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보세요. 현재 원주시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10개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건 꼭 아셔야 돼. 뭐든지 우리 경제 원리에 따르면요. 수요가 필요한 만큼 반드시 공급은 따라갑니다. 공급은. 일단 수요가 이렇게 10개 필요하면 맨 먼저 공급을 만들어주겠죠. 만들어줄 때, 자, 물어보자고. 사적 임대주택이 먼저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이 먼저 만들어지겠습니까? 응? 사적과 공공 중에 어느 게 먼저 만들어져야 돼? 응? 항상 정부, 정책, 공공, 이 말은 반드시 기본 전제 뭐 있습니까? 민간의 경제에 맡겨뒀을 때 어떤 문제 있어야 돼. 문제 있어야만 개입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현재 맨 먼저 사적 임대주택이 먼저 만들어진다고. 항상 뭐든지 경제 원리에 따라가면요. 수요가 필요한 만큼 공급이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진다, 항상. 근데 문제는 보니까 이게 임료가, 월세가 너무나 비싼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싼 결국은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이런 집이 없는 분에게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줄 목적으로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을 3개 정도 만들어준다 가정하자고 이제. 물론 훨씬 더 월세가 싼 게 누가 더 싸지? 사적 공공? 왜 공공이 싸지? 응? 물론 시험과는 관계없어. 그냥 한번 생각해보라고. 아니,
우리 똑같은 자재, 똑같은 어떤 이 방식의 물건을 만든다 하더라도 사적은 궁극적 목적이 영리추구지. 공고는 영리추구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차이만 결국 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현재 월세가 60만 원 되어진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기본 전제야. 그러면 중요한 건 뭘 보는가 하면 비록 제목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이지만 예? 핵심이 이겁니다.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줌에 따라서 그 결과 사적 임대주택 시장은 어떠한 현상이 있을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사적 임대주택 시장을 만들어주면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가 묻는 건데 자 일단 요건 제가 단기란 말과 장기로 구분해서 그 내용 설명할 겁니다. 자 앞으로 이거 꼭 아셔야 돼. 부동산 학에서는 단기란 말과 장기란 구분 기준 딱 하나 있어. 단기는 절대 신규 물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거꾸로 장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주어진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면 자 일단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여기에 수요예요. 수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하기 전까지야. 그래서 여기 있는 현재 공급은 단기는 절대 신규 물건 만들 수 없으니까 이건 수직 곡선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때 뭐 있습니까? 국가 개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월세가 얼마요? 100이고 이때 주택량이 얼마죠? 균형된 게 10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국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주면 월세가 더 싼 거 아니에요? 싸면 당연히 여기 있는 사적이 있는 뭡니까? 수요자가 어디로 넘어가겠습니까? 공공으로 넘어가지. 왜? 월세 싸니까. 그러면 단기에서는 뭐 있습니까? 사적 임대주택 수요는요? 수요 감소하지. 아 여기 있는 얘 감소할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이 벌써 월세 싸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이렇게 감소한다고 이렇게. 이게 수요 감소지.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 요것만큼 결국 이제 공급이 더 많은 거야. 사적 임대주택이. 이 말은 뭐요? 총 수요가 10명 있는데 공공을 3개 만들었잖아. 만들면 당연히 뭐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이사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결국 뭐 있습니까? 사적이 있는 임대주택은 3개가 빈집 생긴다고, 당연히. 그죠? 자, 그러면 물어보죠. 빈집이 생기면 임차인들은 집을 갖다가 원래 임대를 계속 고집합니까? 월세 낮추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빈집을 그대로 놓아두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월세 등을 낮추어서 뭐 임차인 모집이 낮습니까? 그죠? 임차인 모집이 낮다고. 그래서 이렇게 월세로 뭐 있습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70만 원 정도. 요까지 단기야. 그럼 중요한 건 단기에서는 딱 한 개 마시면 돼. 사적에 있는 임대 수요가 뭐하지? 준다는 거야.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단기에서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장기로 흘러갑니다. 장기는 기본 전제가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게 공급이고 얘가 뭐 있습니까? 수요인데 이때 균형 가격이 현재 뭐 100만 원 돼 있고 양이 10개 돼 있는 상태였어요. 최초에. 근데 여기 단계에서 뭐 있습니까? 월세가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준다는 월세가 더 싸거든요. 싼 것만큼 여기 있는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더라. 그죠? 여기까지 단기 설명이에요. 그러면 현재 월세가 얼마 돼? 70대 있지? 자, 이때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집을 갖고 있는 분은 원래 정상인이 100을 받아야만 정상이 발생하는데 현재 시장이 70 정도 월세 형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요거 차이만큼 분명히 손해본 거 아니에요? 공급자 입장에서죠. 그래서 공급자 손해본 것만큼 결국 공급을 감소한다. 공급 감소 자체 기둥입니다. 이렇게 감소하는데 자, 공급이 감소하면 점점 월세는요? 월세 올라가지. 그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면 정상 이윤이 발생되는 점까지 계속해서 공급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이것만큼의 공급이 결국은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래 공급이 감소한 결과, 자, 이제
예, 여기 있는 사적 임대주택량은 분명히 줄었어요. 줄었는데 한번 따져볼게. 이론상에서 수요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야. 돼 있는데 반드시 공급은 수요가 필요한 양까지는 필요하지 필요 이상의 양은 필요 없거든요. 자, 현재 보니까 여기 있는 공공이 3개를 추가적으로 지어준 결과 총 공급이 얼마예요? 13개지. 그죠? 그럼 마지막은 무조건 뭐 수요가 필요하면 10개만 맞춰야 된다고, 항상. 10개만 맞춘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어쨌든 3개가 줄어야 되지. 3개 주택이 주는 것은 사적 임대주택이 줄겠습니까? 공공 임대주택이 줄겠습니까? 사적이 줄겠지. 그럼 결국 뭐야? 공공이 지어준 것만큼 뭐 사적이 감소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마지막은 뭐 있으면 사적 임대주택은 몇 개 되겠습니까? 1, 6개 아니야. 이론상에서는. 그죠? 자, 요까지 단계예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 장기에서는 볼 게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요, 요거 묻는 거예요. 예, 장기는 뭐예요? 사적 임대주택의 공급이 뭐 한다? 줄지. 줄면 가격이 원래 상태로 오는데 중요한 건 여기 중요합니다. 사회 전체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전체의 주택량은 사회 전체의 주택량은 늘어납니까? 감소합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같지, 그지? 원래 수준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냐? 다른 말로 불변이라는 용어 쓴다고. 자, 원래 앞에 이런 단서 붙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공공주택이 공급된 만큼 사적 임대, 사적 주택은 뭡니까? 공급이 감소한단 말이지, 표현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공공주택이 3개만큼 지어준 만큼 사적 임대 3개가 감소하니까 여기 있는 공공이 있는 3개하고 사적이 7개 합치면 최초 있는 10개가 같더라 이거야, 말뜻이. 그래서 이 말은 의미가 없어.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회 전체에 있는 주택량은 불변이 되어진다. 이거 아시라고.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임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단기란 말과 장기로 좀 구분해서 봐보게. 단기, 장기. 응? 어떤 현상인지 봐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현재 보니까 그대로 갑니다. 자, 단기에, 자, 여기서 공공임대주택의 월세는 항상 같은 거요. 같다고요. 다만 이때 뭐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데, 단기에선 사적 임대주택의 월세 얼마요? 70이지. 근데 장기로 가보니까, 여기 있는 사적 임대주택 월세 얼마요? 100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중요하답니다. 따라서 장기 가보니까 가격이 2개 있지. 사적과 이 공공. 그래서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이중 가격이야. 그래서 장기에서는 이중 가격이 존재한다. 이중 가격이 존재한다. 이런 말을 좀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인데, 자, 지금은 처음 하니까 단지 뭐라는 이 내용 다 보지 말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원칙은 민간주택에서 임대주택을 만들고 있는데 월세가 너무 비싼 결과 국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면 사적性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단기와 장기를 서로 구분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단기는 뭐 있습니까? 수요만 감소하고 장기는 공급만 감소한다. 이 말까지만 기억하라고. 뒤에 있는 이 내용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일단 한 번쯤 본 기억이 있다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용 어디 있는가 하면요. 저기 있는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28번, 29번요. 28번과 29번.
자, 28번 갑니다. 예,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에서 단기는 사적에 대한 수요 뭐합니까? 감소하죠. 그런 결과 수요가 뭐 있습니까? 예, 이동하는데, 그죠? 공공주택으로 주택으로 수요 이동을 촉진한다. 맞습니까? 요거 아닙니까? 현재 단기는 뭐세요? 수요 감소하는데 결국은 왜 수요 감소합니까? 이게 더 싼 거 아니야? 그런 결과 공공주택 이동을 촉진시키는 거죠.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런 결과 공공임대주택 구조는 사적시장의 임대료의 차익만큼 정부에서 보정을 받는 효과가 있더라. 요거 보세요. 예, 장기에 보니까 이중 가격이 발생하는데 결국은 훨씬 더 싼 게 누가 더 쌉니까? 공공주택을 취하고 있는 임차인이 더 싼 거 아니에요. 마치 요 차이만큼 정부가 보조금 준 효과가 보이더라 이겁니다. 자, 일단 그런 개념이에요. 맞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볼 게 뭔가 하면요. 보조금 정책. 네, 임대료 보조 정책입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현재 여기 있는 임대주택이 전세가 2억이 된답니다. 최하가. 그럼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전세 등을 들어갈 때 항상 뭐가 중요합니까? 내 소득이 중요하거든. 이때 내 소득이 있죠. 얼마 이상 될 때 이 집 가져갈 수 있는가 하면 이 소득이 1억 이상 될 때만 이 집을 가져가자고. 그러면 1억 이하 되는 분은 절대 이 집을 가져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걸 알고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1억 이하 되는 분한테 국가가 보조금을 3천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묻는 거예요, 문제가. 자, 그러면 마치가 아닙니까? 보조금을 준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내 연봉이 올라간 효과가 있지. 그죠? 그죠? 자, 해볼게요, 이제. 네, 첫 번째, 보조금을 지급한 것만큼, 자, 보조금 지급은 마치 소득이 증가한 효과 때문에, 그죠? 주택에 대한 소비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응? 아니, 그냥 쉽게 생각하자면 내 연봉이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돼. 그죠? 그럼 주택에 대한 소비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집만 항상 사람들 연봉 올라가면 집만 더 좋은 거 삽니까? 아니면 다른 소비도 뭐 하겠습니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어떤 연봉이 올라가면 당연히 뭐 있으면 좋은 집도 사지만 그 외에 뭐 자동차 등도 좋은 거 살 것 같아.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누구한테 지급할 것이라는 건데, 예, 여기 있는 소비자, 즉 수요자 또는 소비자죠. 한테 지급할 수 있고 집을 짓는 건축업자,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자, 그죠? 또는 이 뭐 있습니까? 건축업자 에게도 보조금 지급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럼 참고로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무슨 보조금 하면요. 여기 있는 공급자에게 보조금 줬어. 건설회사한테. 수요자 보조 없었다고. 왠지 압니까? 이유는 간단해.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보니까요. 우리 소득이 낮은 서민들을 갖다 한 명 한 명 대할 때 그 많은 수요자하고 거꾸로 건설에서 몇몇 회사를 상대했을 때 어느 게 훨씬 더 편합니까? 그죠? 이게 훨씬 더 편하거든. 그래서 우리 과거엔 전부 다 건설회사한테만 반드시 보조금 주었다고. 그래서 보조금 중 대박친 회사가 누굽니까? 부영건설이에요. 부영건설. 자, 그렇지만 현대에는 뭐 있으면 보조금을 수요자 또는 공급자 둘러 지급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 아셔야 돼.
자, 수요자의 이런 건 좀 기억하시라고. 수요자의 주택 선택 폭이 주택의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다양한 것은 수요자, 공급자 누구 보조입니까?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급자에게 보조금 주면 이 공급자 보조금 주었던 건설 회사에 있는 집만 선택해야 돼. 그죠? 근데 반대로 수요자 보조는 뭐 있습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회사에 있는 집을 다 선택할 수 있지. 그래서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다양한 방식은 수요자 보조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 자, 그리고 수요자한테 보조금 지급하는 방식은 다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은 첫 번째, 현금으로 보조하는 방식이 있어. 집을 사기 전에. 반대로 집을 산 후에 집세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 방식이 있어. 우리 현금 보조 같은 말이 뭐냐? 이게 소득 보조예요. 자, 집세 보조 같은 말이 뭐냐? 결국 뭐 있습니까? 임대료 보조 또는 가격 보조예요. 가격 보조. 그러면 얘는 집을 사기 전에 현금을 주는 방식. 얘는 집을 사야만 거기 집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 방식이라고. 여러분과 둘 중에 어느 걸 선호하겠습니까? 당연히 현금 보조지. 이 말은 뭔가 하면 효용적인 측면은 훨씬 더 큰 게 누구냐? 현금이잖아. 나 같으면 뭐 있으면 현금 받아서 집 먼저 사는 게 아니라 맨 먼저 뭐 있습니까? 필요한 것은 우선 먼저 쓰는 거야. 가장 필요한 것은. 남는 돈 가지면 조금 더 나은 집 사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 문제가 있지. 그죠? 아니, 보조금 준 목적 뭐 있습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만들어준 건데 얘가 먼저 딴짓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정책 효과는 약간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정책 효과는 훨씬 좋은 방식이 뭐냐 이거예요. 훨씬 좋은 건 집세 보조 아닙니까? 집을 사야만 보조금 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게 분명히 중요하거든. 이런 게. 그죠? 그래서 이건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 앞으로 계속 이제 설명할 거야, 앞으로. 그래서 일단, 자, 거기서 내용 보니까요. 봐보겠습니다. 자, 문제 중에서 23번부터 가죠. 23번부터. 자, 23번 주택보조 방식은 뭐가 있습니까?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 이게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공급자 보조지? 또 반대로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방식 나눌 수 있다. 그죠? 자, 24번 갑니다. 저소득층에게 임대를 보조하게 되면 저소득의 실질 소득이 증가된 효과 있죠? 내 연봉 올라가는 효과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25번요. 임대료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 효용은 보조를 받지 않는 경우보다 더 높아진다? 그렇지. 그죠? 그 다음에 26번요. 정부가 임대료 보조를 해주면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임대주택의 소비가 늘어납니까? 감소합니까? 늘어나지. 그죠? 그 다음에 27번 갑니다. 마지막에. 자, 끝에 뭐가 있어?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활성화된다. 누구 보조? 수요자 보조. 보통 그렇게 시험 나오는 거예요. 일단 지금 중요한 건 제가 하는 것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나오는구나. 이것만 아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 강의 다 따지지 말고. 자, 그럼 지금 이제 오늘까지 했던 걸 쭉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 그대로 풉니다. 그대로. 자, 제일 먼저 토지정책은 중요한 게 뭐 중요합니까? 첫 번째 정책에 대한 뭐요? 수단.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방식이 있지. 정부가 직접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되어서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 해결하고자 한다. 이게 직접 개입이고, 그 다음에 청면 지원해줌에 따라서 문제 해결 방식이 간접 개입이죠. 또한 야채 국가가 뭐 있습니까? 어떤 걸 규제를 함에 따라서 문제 해결 방식이 있어요. 이게 이용 규제입니다. 얘는 항상 중요한 게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되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얘는 뭐 있어? 항상 문제 물었을 때 공공이나 공영 같은 거,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란지, 토지언행제도란지, 뭐 수용 같은 등등은 전부 다 직접 개입이 한 예가 될 것이고요.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간접 개입은 돈 관련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용 기준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하라 하지 말라는 거야. 삼청 용도만 쓰라, 주거만 쓰라, 이런 하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럴 때 곧 이게 이용 기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볼 게 뭐냐? 요 내용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두 번째. 특히 여러분들 지금은 다는 볼 필요 없어요. 환지란 말과 매수에 대한 차이만 좀 기억하라고요. 구체적 내용을 보지 말고. 환지란 건 뭐 있습니까? 개발 전에 있는 땅을 갖다가 사업 시행자가 개발한 후에 원래 있는 주인이 돌려준다, 이게 환지고, 거꾸로 매수는 뭐 있습니까? 사업 시행자가 개발되기 전에 미리 땅을 매입해서 개발한 후에 뭐 있습니까? 사업 시행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일단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 뒤에 특징은 굳이 알 필요 없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볼 게 뭐 있는가 하면, 이게 꽤 중요한데, 이걸 다시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자,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현재 보니까 두 번째 묻는 게, 정부 시장 개입으로서. 요 말 딱 쓰는 순간 다른 건 절대 보지 말고 항상 관념상 뭐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여기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반드시 문제 있어야 돼, 문제가. 아까 문제 풀어봤지만. 자, 두 번째 보니까 좋다. 이런 문제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사업회적 뭐 있습니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반대 거꾸로 시장 실패를 수정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시장 실패를 갖다 뭐 있습니까? 수정할 수 있는데, 항상 물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묻거든. 어쨌든 요것만 기하라고. 할 때 뭐 있습니까? 어쨌든 소득이 낮은 분한테 어떤 걸 준다 했을 때만 사회적 목표. 그 외에 나머지 몽땅 다 시장 실패 속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시장 실패 중에 특히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공공재란 놈과 뭐가 있죠? 외부 효과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공공재가 나오면 반드시 설명할 게 성격을 물었을 때 항상 뭐야? 비경합성, 비배제성. 생산량이 과대, 과소. 과소 생산된다, 이 말이 중요하고, 외부 효과를 묻거든 항상 외부 효과는 중요한 건 나는 사적이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돼. 그래서 절대 내가 이익 본다, 내가 손해 본다 보지 말고 지역 주민이 이익을 지역 주민이 이익 본다, 손해 본다 생각하시라고. 그 지역 주민 이익을 보면 무조건 사적인 나는 무조건 손해 보게 돼 있어. 항상 반대로 생각을. 그래서 얘는 가장 기본이 뭐냐 이거 아닙니까? 시장 기구 통하지 않는다. 그죠? 아무런 대가 지불하지 않는 게 외부까지죠. 그래 보시면서 항상 볼 때 외부권 가장 중요한 게 기본 마인드 이겁니다. 사적이 있는데, 자, 이러 보시라고요.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보니까 여기 있는 지역이 딱 설정되고, 그죠? 그 다음 뭐 있으면 여기서 사적이 딱 들어가는 사적이. 해서 이 사적이 들어갔을 때 여기 지역 주민, 우리 지역 주민을 보통 닮을 뭐랍니까? 사회. 그죠? 지역 주민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 이익을 본다. 여기에 뭐요? 외부 경제지. 지역 주민 손해 본다. 이게 뭐요? 외부 불경제. 이렇게 하시라고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 편익과 비용 등은 나중에 보시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할 건 시장 기능을 통하지 않는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게 외부 효과인데 혹시 이런 게 외부 경제, 불경제 묻거든 제일 중요한 건 특정한 지역 지정되고 누군가 사적이 뭐를 해야 돼? 들어갔을 때 그다음 뭐 있습니까? 이익을 보고 손해본 것에 따라서 외부 경제, 불경제 달라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 목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뭐 있어? 임대 주택 정책이지. 그죠?
임대주택 정책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 뭐 있어? 임대는 뭐가 있지? 규제정책.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 정책. 세 번째, 보조금 정책 세 개 있더라. 그래서 어쨌든 임대료 규제가 할 말이 제일 많습니다. 또 실제 시험은 대부분 임대료 규제식의 답이 보통 나올 때. 그래서 얘는 결국은 항상 볼 때 뭐 있습니까? 수요 측면, 공급 측면 딱 띄워보시라고. 간단히 본다면 결국은 공급적인 측면 어쨌든 공급 손해보는 거지. 감소.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거꾸로 수요 측면은 뭐 있습니까? 두 개 특징이 있어요. 수요는 증가되지만 결국은 기존 임차인은 이동을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동 안 한다 이 말이 중요한 거지. 왜? 이동해봐야 훨씬 더 높은 비용 지불하니까. 공공임대는 철저하게 단기란 말과 장기로 구분시키라고. 그래서 단기는 수요가 감소하고죠. 장기는 공급 뭐하죠? 준다고죠. 그래서 이 장기를 한 개 더 본다면 반드시 이중 가격이 준다는 거지. 그죠? 또한 야채 장기형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에 있는 주택량은 불변. 그 다음에 보조금 정책은 다른 거 없어. 보조금을 준 것만큼 주택에 대한 소비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도 뭐한다? 많아지겠지, 그지? 그 다음 보조금 지급 방식의 수요자한테 보조금 줄 때 중요한 건 현금 보조와 뭐요? 집세 보조 있지. 그래서 현금 보조는 효용적인 측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정책적 효과는 누가 더 큽니까? 집세 보조.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그래서 항상 분리시켜. 요게 한 문제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요게 한 문제야. 요게. 그죠? 여기 별도의 한 문제를 생각하시면 돼. 전체를 다 묶어보지 말라고. 절대 같이 묶여 시험 나올 리가 없을 거니까. 자, 일단 그렇게 하시고 있죠. 다음 주에는 우리 투자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정책은 약간 이제 여기에 내용이 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한두 번 들으면 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 가장 큰 맹점이 뭐인가 하면 이 그래퍼에 대해서 그만큼 자유롭게 이동 못하는 게 이게 약간 단점인데 조금 들으면 그래퍼 이동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때 하면 이 내용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자, 일단 고려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마저. 자, 수고했습니다.